혹시 챗GPT 같은 AI 도구 쓰실 때요, 그냥 간단한 질문 답변용으로만 쓰고 계시진 않나요? 네, 그런 경우 많죠. 사실 AI한테 어떻게 말을 거느냐, 이 접근법만 조금 바꿔도 훨씬 더 똑똑하고 또 여러분께 딱 맞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AI랑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걸 지식을 가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패턴을 찾아내는 기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패턴 매칭 기계요? 네, 스스로 뭘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속에서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자주 오는지를 학습한 결과인 거죠. 예를 들어 런던 대화제 다음에는 1666년이 자주 온다. 이런 패턴을 아는 거예요. 이 관점만 바꿔도 활용법이 확 달라질 겁니다. 와, 그거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패턴 매칭 기계라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패턴을 잘 제시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지겠군요. 맞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되게 일반적인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맥락을 주는 게 첫 번째 팁이겠네요. 그게 바로 역할 부여, 롤플레잉인데요. 예를 들면 당신은 이제부터 노련한 마케터입니다. 이 신제품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홍보 문구 3가지 버전으로 써주세요. 이렇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역할을 딱 정해주면 AI가 따라야 할 패턴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응답의 범위나 스타일, 어조까지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조절해주죠. 훨씬 집중되고 가치 있는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요청할 작업이 좀 복잡하면 어떨까요? 한 번에 막 긴 글을 쓰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LLM이 한 번에 아주 긴 답변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직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작업은 여러 단계로 잘게 나누는 거, 분해라고 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를 한 번에 써달라 이러기보다는 시장 분석 먼저, 그 다음 경쟁사 분석, 마케팅 전략 순서로 이렇게 나눠서 요청하는 거죠. 단계별로요? 네. 그래야 각 단계별로 더 상세하고 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역할 부여랑 분해를 합친 전력도 아주 유용하겠네요. 네네. 역할 기반 프롬프트 분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를 만드신다고 생각해 보죠. 먼저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역할을 딱 주고 커리큘럼 초안을 만들게 해요. 그 다음엔 시장조사 전문가 역할을 줘서 잠재 수강생 니즈를 분석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론 카피라이터 역할을 줘서 아주 매력적인 강의 소개 문구를 쓰게 하는 거죠. 와, 각 단계에 맞는 패턴 전문가를 딱딱 활용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AI 쓰다 보면 가끔 진짜 황당한 답변 나올 때 있잖아요. 네, 있죠. 환각현상. 네, 환각현상. 이런 오류는 줄이고 AI 추론 능력을 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답만 내나 하는 거 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세요. AI가 좀 더 논리적인 결과물을 내놓게 하려면 그 답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요구하는 사고 과정, Train of Thought, TOT, 프롬프트를 써볼 수 있습니다. 사고 과정이요? 네. 단계별로 생각해서 설명해줘라든지 아니면 결론 내리기 전에 너의 추론 과정을 먼저 보여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LLM은 어쨌든 확률 모델이라서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그 뒤에는 논리적인 문장이 나올 확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거든요. 아하, 단순히 결과만 달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 과정 자체가 더 논리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거군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설령 최종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추론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고 트리 오브 스토트, TOT 방식도 있어요. 이건 여러 가능한 사고 경로를 탐색하고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거고요. 리액트 프롬프팅이라는 것도 비슷한데 작업을 하기 전에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설명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둘 다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와, 진짜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AI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좀 더 섬세하게 가져가야겠네요. 네, 맞아요. 작업을 요청하기 전에 AI가 내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목표는 이런 건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제약 조건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요. 일종의 공유된 이해를 먼저 만드는 거죠. 오, 좋은 방법 있네요.
특히 이미지 생성 같은 거 할 때 아주 유용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LLM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돕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좀 틀렸더라도 섣불리 아니에요라고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 약간 눈치 보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질문할 때 제가 X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사실은 Y인가요? 이런 식으로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네.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다고 말해줘. 이렇게 요청해 볼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최신 연구에서도 AI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답변을 선호하는 경향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화의 단기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텍스트 창에 어떤 정보를 넣는지도 좀 신중해야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답변 스타일 예시를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AI의 창의성을 좀 제한할 수도 있다거나 특히 코드버그 찾을 때는 내 잘못된 가정이 AI한테 편견을 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고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그냥 에러 메시지만 톡 던져주는 게으른 프롬프팅처럼 최소한의 정보만 주고 AI가 알아서 추론하게 하는 방식이 의외로 효과를 볼 때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 삼아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LLM이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디어나 개념을 전혀 다른 영역으로 매핑, 그러니까 번역하거나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아, 영역관 번역이요? 네.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아주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를 5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라거나 아니면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10가지 다른 비유를 들어줘 같은 프롬프트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툴로 옮겨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해요. 와, 오늘 정말 유용한 팁들을 많이 살펴봤네요. 결국 핵심은 AI에게 어떤 패턴을 제시하고 또 어떤 사고 과정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질이 정말 크게 달라진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역할 부여, 사고 과정 활용, 공유된 이해 구축 같은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시면 AI가 훨씬 더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LLM은 결국 인간이 만든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AI에게 불확실성을 인정해라 라든지 단계별로 사고해라 라고 의도적으로 요구하는 이 행위가 단순히 AI의 답변을 개선하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에도 좀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패턴을 매칭하는 기계와 진정으로 공유된 이해를 형성한다는 것.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